대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경상가명의 옛터. 이곳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대구의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또 강주와는 다른 대구의 많은 문학들을 2박 3일 동안 배워가고 싶습니다. 영호남 문학 청년들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 그 중심에 문학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수령들이 올 때, 관찰사들이 올 때 문경세제를 말을 타고 와가지고, 그죠? 어릴 적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아 시인의 길을 걷게 됐다는 정훈교 씨. 8년째 지역 시인들을 지키고 있는 그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대체 훈교 씨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대구 북구 칠성동. 3천여 권이 넘는 시집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지역 최초의 시집 전문 서점인 시인 보호구역이다. 지역에서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작가들이 많단 말입니다. 문양의 고장이라고 할 정도인데, 젊은 작가들, 40대 이하, 30대 이하 작가들은 대구 경북을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니까, 야, 이대로 더 가면은 정말 작가가 멸종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죠. 실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시인 보호구역으로 해서 나라도 먼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가까운 문학하시는 분들부터 같이 연대를 좀 하고. 8년째 시인 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의 주인 정훈교 씨. 2010년에 등단한 그는 지역 시인들의 창작 활동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시인이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지어 군대 가서 육군 수첩에도 이렇게 시를 적을 정도로 아주 좋아했었죠.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니까 정말 시를 제대로 한번 써야 되겠다. 대체 시가 뭔가. 갈수록 변방에 내몰리는 지역의 시단을 살리고자 꾸준하게 문화 행사를 해오고 있는 훈교 씨. 지역 문인들의 시 낭송회를 앞두고 그의 아지트에는 어김없이 문학 마니아들이 함께한다. 김용락 시인님이 시하늘의 초대 시인을 초청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시인을 이제 집중 조명하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초청 시인 김용락 시인의 무대. 어머니는 들밥을 머리에 이고 들에 나가셨지. 물 주전자 들고 어머니 뒤따르던 홍알만하게 어리던 나는 벌써 환갑을 앞두고 보니 그 농부들의 지극한 경외 속에 자랐건만 안타깝게도 홍알보다 한 줄씩 읽어내려가는 시가 가슴에 맺히는 듯하다. 일상에서 시를 접하기 쉽지 않은 만큼 텍스트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훈교 씨다. 여기 오면 시인이라는 자각도 들고 또 시를 좀 써야 되겠다. 또 좋은 시를 써가지고 독자들에게 이제 감동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매우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죠. 문학 행사는 너무 좀 진지해요. 진지하고 탐면 깊이도 있고 그분의 어떤 문학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시를 또 관객들이 같이 낭독하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시인 보호구역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온 것이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훈교 씨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온 것인데 지난 8년의 세월만큼이나 길고 긴 이야기를 나누는 훈교 씨. 오늘따라 시간이 짧게만 느껴진다. 대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를 알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일단 오게 됐고 대표님이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드셨을까가 되게 궁금해서 저희가 찾아와 오게 됐거든요.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훈교 씨가 털어놓지 못한 게 있다. 시인 보호구역이 올 연말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된 사실.
아쉬움들이 어색한 웃음 속에 묻어난다. 근데 이런 문화나 복합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오히려 저는 더 생각을 하는데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역 문화가 스스로 자립하고 문화적 보수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외면받는 현실 속에서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적자에도 8년을 독하게 버텨왔다. 제가 버는 수입이 없어요. 저도 제 그 4대 보면 안 돼가는 그 비정규직이면서 백수에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퇴직금을 이제 깨고 적금을 또 깨고 그리고 보험 그나마 회사 다니면서 했던 걸 다 깨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임차료 때문에 여러 번의 이사도 해야만 했다. 무엇보다 주변의 싸늘한 시선과 무관심은 창작의 고통보다 더욱 쓰라렸다. 문 닫는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야, 그 정도로 어려운 줄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한번 하자. 회의도 회의지만 그리고 본인들은 본인이 아는 시인보호구역만큼만 안다. 그래서 시인보호구역이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전체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그래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보자. 사실 훈교 씨는 시인보호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일반 회사에서 인정받는 임원직이었다. 시인의 꿈을 위해 12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훈교 씨. 영호남 문학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예, 저는 여기 장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 어디서 눈에 익죠, 그죠? 이중섭 화가예요, 이중섭. 예, 그래서 이중섭 화가랑 구상 선생님 사실은 두 분이 절친이셨어요. 대구에서 문학의 꽃을 피운 문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광주에서 온 청년들도 많은 것을 느낀 시간이지 않았을까. 대구에 문학관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이번에 2월까지 한다고 해서 들를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몇몇 들어본 작가들 이름이 나와가지고 아, 이분들이 대구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학 청년들이 있어야 지역에도 문학이 존재한다는 것이 훈교 씨의 생각. 타 지역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그의 노력은 대구 문학의 발전과도 맞닿아 있다. 서로 큰 힘이 되고 또 지역적인 교류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문학이 서울 중심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고루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고요. 모든 소리를 걸어준다. 영호남 문학 청년들의 만남을 더욱 무르익게 하는 공연이 연달아 이어졌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관광진흥원이 주최한 것으로 훈교 씨는 이곳에 이사장을 맡고 있다. 환영하고 아마 이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면 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리 문보영 시인이나 박준 뭐 또 이런 젊은 분들처럼 한국 문단의 별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주에서 온 문학도들을 위해 지역 출신 송재학 시인의 강연도 이어졌다. 자세히 보면 소나무는 늘 바르르 떨고 있는데 애멜무지로 금방 새로 변해 날아가도 아무도 탓하지 않을 아사람으로 수를 내고 그랬습니다. 올해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영호남 문학 청년들이 참여해 문학의 밤을 더욱 불태웠다. 시인 보호구역의 마지막을 한 달여 앞두고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시인 보호구역의 마지막을 두고 비상대책회의를 연 것이다. 저는 여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계시니까 이 공간의 취지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공익적인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희생으로 계속 이제 감내하라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시인 보호구역을 아꼈던 손님들과 지역 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리. 좀 더 공격성을 가지고 시보호구역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걸 또 누가 관변단체에서 해주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번 상황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가슴 아픈 한 사람. 마이크를 들고 있는 훈교 씨. 말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무서워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온다고 돈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그냥 어차피 알고 지내는 거고,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당연히 없죠. 제가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사 그만두면서 설립 취지를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때도 마음먹은 게 한 번씩 힘들 때마다 설립 취지를 다시 읽자. 늘 그렇게 왔어요. 함께 가야 할 길을 혼자 걸어오게 만든 건 아닌지 회의 내내 사람들의 마음도 무겁다. 비록 문을 닫더라도 다음에 다시 제도화 가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조금 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나 법인체로 결성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체계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좀 마음을 좀 모아서 또 시인보호구역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은 길을 좀 모색했으면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슴 아프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하는 훈교 씨다. 소박하다 하면 소박할 수 있는데요. 시인보호구역이 다시 여는 게 꿈이죠. 그리고 그 연 시인보호구역으로 다시 인문예술 공동체의 어떤 뜻을 지향하고 그리고 해왔던 길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꿈은 없죠. 시를 통해 시인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온 시인 보호구역. 비록 그 공간은 잠시 사라지지만 꿈을 위한 훈교 씨의 도전은 처음 시인 보호구역을 열 때 그 마음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